이후의 순서는 토론의 좌장을 맡으신 오영태 정대학교 교수님께서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 토론 과장을 맡게 된 정대학교에 제가 오늘 과장을 하게 된 이유가 1차 정책 기본계획을 만들 때부터 참여해 왔기 때문에 아마 오늘 오늘 앞에 김상호 박사께서 간략하게나마 2차 정책 기본계획 안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오늘 토론은 이제 지정 토론자가 5분이죠. 아까 김상호 이제 5분인데 한 분 한 분 우선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박수현 교수님, 인공이 국민대학교 건축학과 이정면 원건 종합건축사선생님으로 강인호 한남대학교 건축학과 그리고 이 건축정책 기본계획 실무를 맡으셨던 아주 애를 써주셨던 우리 국토교통부의 김상문 건축정책과장입니다. 이상 5분이 오늘 토론을 지정 토론자로 토론을 해주실 텐데요.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5시까지 약 1시간이고요. 그래서 지정 토론은 대개 한 분에 한 7분 정도로 이렇게 간단히 해주시고, 나머지 시간을 플로어에 계신 분들의 질의응답, 또 의견 제시 이런 걸 좀 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순서는 이 자료에 되어 있는 순서대로 하고, 우선 김상문 과장님께서는 플로어에 토론이 있은 다음에 맨 마지막에 답변 겸 정리해 주시는 걸로 이렇게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수현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토론을 맡게 돼서 한편 감사하기도 하고 또 당혹스럽기도 하고 한 것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이 건축정책 기본 계획이라는 게 뭔가 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그 이해도가 꼭 높은 것은 아닌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제가 이제 여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연구를 할 때 어느 시대가 궁금하다 하면 그 시대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기본 계획들을 찾아보는 경향이 있는데, 예를 들어 1950년대가 궁금하다 그럼 그 시대에 나왔던 여러 도시 관련 아니면 특별 정책 관련의 계획서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그 당시에 어떤 것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이 사회가 고민들을 했는가 하는 거를 알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 한 50년쯤 후에 우리가 2015년도에 우리나라에서는 건축에 대해서 무엇들을 고민했을까, 특히 건축 정책에 대해서 뭘 고민했을까를 보면 아마도 이 건축정책 기본계획서를 펼쳐보고 50년 후에 그때 당시에는 이런 고민들을 했겠구나라는 거를 이제 살펴볼 거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은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우리가 이걸 해서 얼만큼 뭔가 더 좋아지면 50년 후에 사람들은 평가를 어떻게 할 건가, 그런 문맥으로 저를 다시 넣게 되는데, 불과 5년 전에 만들었던 1차 기본계획이 81%나 달성을 했다고 하시니 이렇게 많이 달성을 했나 하는 생각도, 의구심도 들다가도 녹색이나 건축 서비스나 한옥이나 이런 류의 말들이 꽤 우리에게 익숙해진 것을 보면, 제가 처음에 품었던 이게 얼만큼의 어떤 여파로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일까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거는 아니구나 하는 스스로의 학습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여기 조금 관여했던 부분은 요번에 이제 행복한 건축, 창조적 건축 산업 창출, 건축문화 유서 이 세 가지 큰 목표를 가지고 6개 정도의 이제 큰 아젠다, 9개 정도의 세부 문제들을 이제 고민했는데 그 가운데 공간 복지 부분을 사실은 저는 여러 선생님들하고 조금 고민을 하면서 같이 노력을 했었고 이 자리를 빌어서 그때 같이 고민해 주셨던 선생님들께 제가 이 감사 인사를 못 드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강인호 한남대 교수님, 권혁삼 LH용의권 박사님, 도연학 영남대 교수님, 성나연 서울 소셜스탠다드 소장, 그 다음에 송창영 푸르니 보육지원재단, 이민아 협동원 건축사 사무소 소장님, 이영범 경기대 교수님, 조준백 그때 당시에 엔드건축사 사무소 소장 이렇게 여러 선생님들이 공간 복지라는 문제를 2015년도에 건축 정책으로 고민해보자라는 걸로 해서 내용을 뽑는데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거를 했을 때 그럼 우리가 뭐를 할 수 있을까 역시 또 초창기에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기대하고 앞으로도 계속 모니터링을 해보고 싶은 거는 결국 이게 건축 정책 기본 계획이라는 구도 안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뭔지를 사실은 여전히 저는 고민이 많이 됐었고 그나마 이제 모여서 같이 머리를 맞댔던 이분 선생님들과 할 수 있는 구도 안에서 해야 하는 것들로 조준을 삼았던 것이 사실은 이렇게 작은 너무나 평이한 것 같은 한 문구가 나왔을 때 이게 범부처의 협의의 어떤 근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건축정책 기본계획의 가장 큰 효과가 아닐까. 그래서 범부처 간의 어떤 그 논의의 기조 그리고 또 하나는 중앙에서 이런 기반을 마련했을 때 이걸 각 지자체에서 역시 또 건축정책 기본계획을 만들었을 때 새로운 어떤 이정표가 된다라는 그런 접점이 그때 우리가 공간복지에 대해 고민했던 사람들이 합의를 봤던 내용인 것 같고 그렇게 봤을 때 향후 지금 이렇게 세세하게 이제 내려온 이런 것들은 제 토론의 오늘 핵심은 결국 이렇게 됐을 때 범부처 간에 얘기를 하게 되는 그 접점들은 또다시 세부 과제 중에서 어떤 식으로 도출이 됐을 때 81%라는 조금 이런 느낌이 많이 안 오는 이게 진짜 실질적으로 81%가 말이 아니어도 이만큼 우리가 이런 게 좋아졌구나라는 그 실질적인 실행 결과를 내줄 수 있는 접점은 역시 그런 곳에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건축 공간 복지 안에서 모든 것이 다 국토부 소관으로 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일들 법무부에서 하고 있는 소년시설이라든가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학교시설이라든가 우리가 우리 영역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뜻밖의 우리 영역이 전혀 아니었던 건축 공간 복지에 관한 문제들을 이러한 건축정책 기본 계획의 범부처 협의 조건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되어진다면 그러면 이제 공간복지의 실질적인 건축 정책의 내용으로서 좋은 부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들을 저희는 했었고 여전히 어색한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국가 정책으로서 이게 가지고 있는 가치는 사실은 제가 어려워하고 있는 부분보다 훨씬 더 큰 가치가 있음을 이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어서 틈이 날 때마다 이런 것들의 가치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축 정책이 갖고 있는 우리 사회에 대한 인식, 전반에 대한 생각을 한번 수렴해서 말씀해 주시고 싶어요. 이제 이 기본계획 관련해서 아마 이 공간 복제한 학복지를 고민을 하시는 과정에서 느끼신 소회를 잘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공입니다. 저는 이 TF팀에서 건축문화 융성에 관한 것을 담당했습니다. 물론 앞서 이제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대로 이렇게 팀플레이로 돼서 제가 이제 팀장을 맡았었는데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건축문화 융성이라는 데는 되게 이제 문화라는 것이 이렇게 단기간에 완성이 되고 또 완성이라는 구체적인 물증으로 보여주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속성상. 그래서 크게 이제 롱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정책이라서
저희는 되게 한 두 가지의 트랙을 가지고 전략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장기적인 그 성과를 보는 것과 또 단기적인 성과를 보는 것. 그래서 투 트랙으로 운영을 했고, 그것이 이제 결과된 걸 보면은 이제 장기적인 것은 앞서 얘기하는 이제 그 지역 고유한 문화 창달에서 문화 생태계를 조성하자, 건축 문화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그것이 이제 일단 문화 지도를 그리고 그 각각의 지역별 문화, 건축 문화가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찾아지고 또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생태계를 그리자라는 것이 어떤 장기적인 목표였고요. 단기적인 성과는 이제 여기서 보여지는 이제 한옥 관련 건축 또는 이제 경관에 관련된 건축 그리고 이제 통일에 관련된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아마 단기적인 성과를 노리는 그런 그 아이템이라고 보면은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좀 아쉬웠던 점을 좀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그 설명이 잘 됐기 때문에 이 내용을 설명하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하면서 가장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아쉬웠던 것은 문화라는 것은 제 생각에는 각 시대가 담당하는 각 시대가 담당하고 그 시대에서 해줘야 되는 문화적 가치를 수행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소 한옥에 관련된 것이 대중성이라는 이유로 해서 상당히 이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 무엇인가가 있을 텐데 그 이슈 발굴에 좀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해서 그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지속되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를 차별화하고 아이콘화할 수 있는 전략이 뭔지, 또 시대 정신이 무엇인지, 시대의 책무가 무엇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서 완성을 볼 때 좀 추가됐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공희 교수님 아마 건축문화 쪽에 참여해서 정책 안을 만드는데 만들면서 느끼셨던 소리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정면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뭐 앞에 두 분 말씀하신 거에 나머지 한 꼭지를 제가 맡아서 담당했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특별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이 패널에서도 그렇고 어떤 의미로 지금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위원들 중에서 아마 모르긴 해도 거의 유일하게 그 건축 설계라는 현업에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래서 저기 지금 플로어에 계신 많은 분들이 사실은 저와 같은 또는 유사한 그리고 제가 협력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입장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 실제로 아까 뭐 김진숙 단장도 짧게 얘기하는 과정에서 제 귀에 탁 들어왔던 얘기가 뭐였냐면은 구슬이 서만이라도 깨어야 보배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실제로 지금 이렇게 기본 계획을 만들고 그거를 한 것들이 또 의미가 있지만 실제로는 이것을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 국토부에서 그리고 저희 국건이 지금 현재 국건이 3기에 있거든요. 우연찮게 저는 2기와 3기 위원을 계속 연속해서 했었었는데 3기 임기가 이제 12월 말에 끝납니다. 4기 위원으로 되실 분들이 국토부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이 만들어진 정책이 제대로 수행이 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전략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플로어에 계신 건축 관련자인 여러분들께 부탁의 말씀이 꼭 있어서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지금까지 제가 느끼고 있는 30년 넘게 건축 설계에 종사하면서 느꼈던 것들이 많은 경우 우리들이 정부에서 무엇인가를 해주기를 바랬던 것이 굉장히 컸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이유로 한 10년 좀 넘게 미국에서 직접 건축 설계를 하고 돌아왔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은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건축가 또는 뭐 건축사 또는 뭐 건축 엔지니어 어느 누구든 스스로 자기 먹을거리를 차단하고 나가고 스스로 자기 앞길을 개척하지 정부나 뭐 주 정부나 그 연방 정부나 심지어는 타운에서부터 무엇인가를 받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건축계 현실을 보면 일단 단체가 3개로 나눠져 있죠. 그 통합도 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뭐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저는 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물론 어떤 업종이든 간에 나름대로 무엇인가 정책이 만들어지는 거기에 뭔가 좀 더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집단도 있고 그 정책에 맞춰서 이익을 본다고 하는 집단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좀 더 크게 넓게 봐서 무엇인가를 더 포용을 하는 그런 자세를 우리 건축인들이 갖지 않으면 건축인으로서 대한민국에서 살기가 정말 팍팍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플로어에 계신 그 여러 그 선생님들 그리고 후배님들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좀 더 그 전문가로서의 정직함과 책임감 이런 것 쪽에 더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행히 어제 그 저희 국건위가 중심이 돼서 건축산업 활성화 포럼이라는 것에 그 첫 모임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얘기했던 얘기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냐면은 건축이 지금까지 국가적인 어젠다로 올라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건축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를 저희 가까이서 들어본 적도 없고 멀리서도 들은 적이 없고, 이거를 우리 건축계가 한 마음으로 합쳐도 될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어젠다로 이 건축이라는 것이 얼마나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건지를 알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거를 뭐 국토부에서 할 것도 아니고요, 문화부에서 할 것도 아니고, 사협회나 가협회나 학회에서 할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컴퓨터 앞에 앉아서 밤새도록 일을 하고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직접 그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도 보니까 이 계획 안에 보니까 무슨 뭐 안전 영향성 평가 같은 경우에 뭐 사전 평가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도 사실은 지극히 후진적인 모습 중에 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전문가가 안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전문가가 있어서 이 사람이 자기의 그 전문적인 능력을 바탕으로 책임지고 무엇인가를 평가를 했는데 그거를 사전에 누가 평가하냐 이거죠.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규제가 하나 생긴 걸 비슷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전문직에 있는 건축 관련 또는 건축 설계하는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이 나라의 안전과 이 나라의 문화를 담당하고 있는 진짜 전문가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한 목소리를 내고, 순간적으로는 여러분들께서 담당하시는 그 분야에서 좀 마이너스가 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국가의 차원에서 봤을 때, 국민의 차원을 봤을 때 이익이 될 수 있다면 잠시 동안의 어떤 불이익은 참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우선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계획을 실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뻥 잡는 게 매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열심히 정책을 수립하고 계획을 만들고 한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지만, 그것보다도 이 정책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야 될 국토부의 관계자들께도 특별한 부탁을 드리고요. 실제로 이 정책이 제대로 되게끔 실천해야 될 분들이 플로어에 계신 여러분들이십니다. 네, 그 부탁을 꼭 드리고 싶어서 오늘 말씀드리고 이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책 기본 계획의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이제 실천이 전부가 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 있는 건축인들이 실천의 주체가 되는
죄송합니다. 우리 강인호 교수님. 예, 저는 이번 이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이 초안을 어느 때 박소연 교수님 지도하에 이 공간복지 평가위원으로 참여했었는데요. 1차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에 제가 TF의 한 분과위원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 2차 다 참여를 한 셈인데요. 이 1차 때는 사실은 전혀 이 건축정책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만들어보는 거니까요. 누구든 초보 운전을 하는 그런 기분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 고민이 이 건축정책기본계획의 형식과 내용을 어떻게 갖춰야 하는가 하는 기본적인 내용에서부터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하게 만들 거며 이게 위상이 어떻게 작동하게 할 것인가 하는 이런 아까도 많은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이것이 어떻게 실천되게 하는가 하는 이런 고민들이 상당히 있었는데요. 이제 2차 작업을 하면서 똑같은 고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5년 후에 이게 상당히 이렇게 처음보다야 낫겠지만 그래도 유사한 고민이 지속되는 그런 고민의 요체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제 생각에는 첫 번째는 이게 이제 형식적으로는 수립은 국토부 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승인을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이제 신이 의견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잘 아시다시피 각부 장관이 상임위원이고 민간위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야말로 범정부적인 위원회에 속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게 범정부적인 계획이 아니라 국토부의 계획인 것처럼 이렇게 인식되는 경향들이 있고 실제 현실적으로 또 그런 경향들이 피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은 이게 범정부적인 이 계획으로서의 어떤 역할 같은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건가 하는 게 첫 번째 고민. 그게 실천력하고도 이제 상당히 관계가 있는 것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런 계획을 통해서 정부에서 만드는 기본계획이 이게 실질적으로 실행되고 작동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방법들이라는 게 뭐 구체적인 사업을 물론 시범사업 같은 것도 합니다만은 구체적인 사업을 통해서 뭘 막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이것들이 민간에서 또는 공공에서 작동하도록 만드는 시스템을 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일 텐데 그 시스템을 짜는 일이 대부분 법이나 제도로 구체화되죠. 그래서 여기도 1차 기본계획의 성과들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경관법이니 그다음에 한옥도 건축자산, 그다음에 건축설계산업진흥법 뭐 여러 법령들이 제정된 걸 중요한 성과로 들고 있거든요. 근데 각 법마다 전부 다 기본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건축자산 한옥도 건축자산은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하면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그 다음에 재생특별법 하면 국가도시재생 기본전략, 그 다음에 이제 경관법 하면 경관기본계획, 그 다음에 건축설계산업진흥법 하면 건축설계산업진흥 기본계획. 이 기본계획들을 다,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우리나라 지금 기본계획이 홍수시대에 와 있다. 너무 기본계획이 너무 많다. 이 상호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근데 건축정책기본계획이 가장 상위에 있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로 형식적으로는 이게 상위 계획이라고 보기도 또 어려운 이런 측면이 법령의 어떤 그 형식을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위상의 정립 문제 같은 것들이 상당히 여전히 이제 쉽지 않은 문제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실천적인 단계로 내려가면 실제 현업에서 보면 이런 각종 기본 계획이나 그다음에 각종 제도 법령 같은 것들이 구체화되는 이제 방식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 이제 인증을 받아와라. 그다음에 보고서를 제출해라.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녹색건축물 하면은 뭐 신재생에너지 뭐 얼마 이상 해라. 몇 등급 이상 인증 받아와라. 뭐 해라. 이제 이런 한 가지 이제 인증 제도를 실현되게 되는데 이게 현업의 단계에서는 이게 전부 다 이제 비용의 발생을 초래하니까 실제 설계 분야에서는 아주 숨막혀 하는 것 같은.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 작동하는 것과
원래 취지, 그러니까 어떻게 잘 상생하도록 만드는가 하는 게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선의의 정책 지향들이 실제 현실적으로 작동하게 만드는 데까지 끝까지 밀고 내려가서 이것들 사실은 2차에도 이 세부적인 그 과제, 실천 과제들을 보면은 이건 좀 신중하게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곳곳에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지향과 그 다음에 실제 현실에서 작동하는 것들 사이의 관계를 조금 더 심도 있게 들여다보는 과정이 한 번 더 있으면 하는데 그런 데가 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가 좀 있었으면 기대라고 할까요? 좀 희망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을 좀 더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우리 건축정책 기본계획을 가지고 성격과 위상에 대해서 아직 확고히 자리를 잡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기본적으로 하나가 지금 요 기본계획에도 과제별로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만 어느 거 하나 부처 간 협력을 하지 않으면 되는 일이 없게 되어 있고요. 심지어는 지금 중후부처가 있는데 이제 관여하는 것 같은 것들은 그러니까 학교 문제, 우리 이제 건축을 보잖아요. 이제 특정 건축물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이미 그 소관부처가 학교는 교육부에서 하고 있고 어린이 시설은 보육시설은 그쪽에서 거기에서 하고 있고 이게 이제 다 다르고 공간복지는 누구나 행안부 복지로 다 연결되어 있는 이런 복잡한 틀 속에서 이제 건축이 정책 시공계획을 이렇게 됐을 때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한 코멘트가 있었고요. 이 하나가 이 건축 정책에 가지고 있는 참 본질적인 가치가 가장 약점인 것 같은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풀어가야 되는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실행수단, 이 제도화하는 쪽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본계획을 가지고 다음 달에 대해서 막 심각히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지정 토론 중에서 우리 김상문 부장님만 빼고 나머지 네 분 토론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우리 플로우에서 의견을 듣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도 받고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의견 있으신 분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마이크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축구조기술사의 서규섭 회장입니다. 지금 그동안 발표하신 2차 건축정책 기본계획, 그러니까 1차 건축정책 기본계획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또 도전 과제로서 건축물에 대한 안전이라든가 또 자연재해, 또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이런 거를 파악하고 앞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거는 늦었지만 굉장히 다행이고 참 잘됐다 이렇게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건축계가 설계사무소나 구조사무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이 갈 곳이 없고 그들이 가도 별로 대우가 열악하기 때문에 아까 이정민 위원님께서 미국에서는 어떤 지원도 안 한다고 했는데 이들에게 열정페이만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건축문화, 건축물의 안전을 크게 저해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청년들, 또 이런 열정적으로 일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책, 또 건축사 사무소나 기술사 사무소는 고용을 창출하는 창조 기업입니다. 창조 경제이고 이들에 대한 어떤 특화된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모든 예산을 넣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그들을